누군가는 이 말을 해줘야 했다. 욕먹을 각오로 던지는 도발적 세대론. 꼰대의 일격. 회사는 유치원이 아니다. 조관일 지음. 21세기 북스. 우리나라의 큰 공기업에 근무하는 김아무개 부장. 소위 인류대학을 나온 사람이다. 그는 젊은 날에 매우 성실하고 깐깐하고 유능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어떤 까닭인지 간부로 진입해야 할 때 승진해서 탈락했다. 인류대학 출신이라는 자부심이 강했던 그는 그때부터 사람이 확 달라졌다. 삐딱해진 것이다. 뒤늦게 승진하기는 했지만 동기들에 비해 뒤처지면서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고 날이 갈수록 냉소적이고 투덜거렸다. 전형적인 꼰대의 빤데기질까지 가미됐다. 회사 입장에서 그는 애물단지였다. 공기업이라 정년이 보장됐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 더구나 입사 동기들이 임원으로 있기에 인맥이 탄탄해서 아무도 말리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어느 날 신입사원 박아무개가 바로 그 사람의 휘하로 배정됐다. 신출내기를 배치한 이유는 그의 부하들이 계속해서 그를 떠났기 때문이다. 자신의 처지를 후배들에게 화풀이하는 듯 꼰대질하는 김 부장은 사원들에게 인기 없는 것을 넘어 회피 대상이었다. 그런데 신입사원 박아무개는 달랐다. 김 부장을 깍듯이 잘 모셨다. 조금도 껄끄러워하지 않고 농담도 곧잘 했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 일한 친근한 후배처럼 말이다. 둘은 잘 어울렸다. 퇴근 후에 김 부장과 박아무개가 회사 근처의 음식점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는 풍경이 종종 발견됐다. 사람들은 둘이 궁합이 맞는가 보다고 했다. 박아무개의 입사 동기생들이 모였을 때 그것이 화제거리가 되었다. 박아무개, 네가 김 부장님과 잘 지낸다며? 김 부장님과 함께 일하기가 쉽지 않다는데 궁합이 맞는 거야? 박아무개가 덤덤히 대답했다. 사람들이 뭔가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 부장님 좋은 분이야. 처음에는 나도 부장님이 참 시니컬하다고 생각했지. 짜증도 잘 내시고. 그런데 그분을 알고 나니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야. 좋은 대학을 나온 우리 아버지 역시 회사 생활이 매우 힘들었거든. 원리 원칙을 강하게 내세운 때문이지. 법이 없어도 될 만큼 좋은 분인데 그 고지식함이 불이익으로 돌아온 거야. 그때는 내가 어려서 아버지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어. 불만이 많았지. 그런데 여기서 김 부장님을 보니까 아버지가 떠오르고 그래서 잘 모셔야겠다고 생각했어. 가까이 모셔보니까 참 훌륭한 분인데. 그의 말에 동기생들이 머쓱해졌다. 갑자기 박아무개가 큰 사람으로 느껴졌다. 신출내기답지 않은 의젓함이 돋보였다. 그는 성심껏 상사를 모셨고 약 2년 후 회사의 핵심 인재 육성 계획에 따라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그의 발탁에 모두 놀랐다. 바늘구멍 들어가기만큼이나 어렵다는 특별한 기회였기에 동기생을 비롯해 주위 사람들의 부러움을 산 것은 당연하다. 앞으로 그는 승승장구할 것이니까. 그가 떠난 직후 김 부장은 명예퇴직을 신청해 회사를 그만두었다. 얼마 후 회사에 이런 소문이 돌았다. 박아무개가 해외 유학에 큰 뜻을 품게 된 것은 다름 아닌 김 부장의 조언과 권유 때문이라는 것을. 회사의 생리와 조직의 메커니즘을 잘 가르치고 안내해준 덕분이라는 것을. 유학을 권한 것뿐 아니라 그 좁은 문을 열어준 것도 김 부장이었다. 김 부장은 자기가 회사를 그만두기로 작심한 후 동기생인 임원들에게 박아무개의 유학을 간곡히 부탁했고 그 뜻을 이룬 것이다. 김 부장의 부탁만으로 발탁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를 잘 모실 정도라면 회사 내 박아무개의 평가는 좋았을 것이다. 꼰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기성세대를 꼰대로 보고 그렇게 취급하면 당신에게 꼰대로 다가올 것이다.
그러나 훌륭한 상사, 좋은 선배로 대접하면 그 또한 그렇게 다가온다. 알고 보면 다 좋은 사람들이다. 꼰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괴물은 더욱 아니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누구나 장점이 있고 나름의 노하우를 갖고 있게 마련이다. 상사나 선배로서의 장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대접하기 나름인 것이다. 사회는 어차피 서로 다른 사람들, 개성이 각각인 사람들이 모여 형성된다. 한 가족 안에서도 금성에서 온 남자와 화성에서 온 여자가 아이를 낳고 9세대 부모와 신세대 자녀로 구성된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갈등이 상존한다. 부부간의 갈등이 폭발해 이혼을 하게 될 때 가장 큰 이유의 하나로 꼽는 것이 성격 차이다. 금성에서 온 남자와 화성에서 온 여자의 스타일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 상식이다. 문제는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이해하라, 참아라, 네가 틀리네, 내가 맞네 하니까 결국 깨지고 마는 것이다. 성격 차이를 해결하는 제1의 방안은 우선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태어난 시기도 자라난 환경도 제각각인 사람들을 만났으니 오죽할까. 그리고는 힘을 모아 같은 목표를 달성하란다. 그렇게 제각각인 사람들이 원팀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서로의 차이를 탓할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 다름을 인정해야 존중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존중이란 한마디로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그 특성에 주목하는 것이다. 나와 다르다고 틀린 것이 아님을 아는 것이다. 일상에서 다름을 인정해야 실타래처럼 헝클어진 세대 차이의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래야 갈등이 풀린다. 달라이 라마가 말했다. 서로 다른 관점으로부터 지혜를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즉 다름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에서 더 나은 방안, 더 나은 길을 모색하라는 것이다. 그게 지혜라는 것이다. 직장에서 상사를 비롯한 구성원들이 대화하고 토론하며 때로는 결제라는 이름으로 승인을 받고 동의를 구한다. 결제란 서면으로 하는 대화요 토론이다. 다른 관점을 조정하고 융합하는 과정이다. 그것이 바르게 되려면 다른 관점을 인정하고 그것으로부터 지혜를 얻는 노력이 필요하다. 요즘 국론 분열이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왜 분열이 되는가? 다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 고사하고 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는 당신과 생각이 다를 뿐 적이 아니라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다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 갈등은 필수적이다. 그게 꼭 나쁜 것만도 아니다. 국론 분열 못지않게 사론 분열도 심각하다. 같은 회사, 같은 팀 안에서 의견 일치는 고사하고 눈을 흘긴다. 의견과 생각이 다르면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혐오하고 증오한다. 이러면 회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팀워크를 연구한 마티나스 교수와 마크 모텐슨 교수는 오늘날의 팀이 과거와 달리 점점 더 협력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 이유를 4D로 분석했다. 즉 구성원의 배경과 특징이 다양해졌고 지역적으로 다양하게 흩어져 있으며 빠르고 즉흥적인 디지털 방식에 익숙하고 변화의 속도 역시 빠르고 역동적이어서 그렇다는 것이다. 결론은 다르기 때문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려면 다르다고 배척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 존의구동해야 한다. 존의구동이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같은 점을 찾는 것이라는 뜻이다. 정치적인 갈등의 해결이나 인간관계 해법으로 자주 인용되는 용어다. 상대의 의견이나 입장이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며
그런 가운데서도 나와 같은 점, 즉 공통점을 찾아야 함께 전진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것이 곧 세대 차이, 세대 갈등을 넘어 윈윈하는 것이요. 모두가 함께 사는 지혜다. 꼰대는 자기계발서다. 꼰대, 자기계발서. 그렇다. 꼰대는 자기계발서와 같다. 자기계발서의 특징이 뭔가? 공자님 말씀으로 가득하다. 진짜 공자님 말씀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평범하고 상식적이고 원칙적인 잔소리가 대부분이라는 뜻이다. 꼰대가 원래 그렇다. 기성세대는 자기계발서가 홍수처럼 쏟아지던 시대를 살아온 탓인지 자기계발서에 익숙하고 그런 수준의 이야기를 끝없이 해댄다. 평범하고 상식적이고 원칙적인 잔소리를 늘어놓는다. 신세대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는 말이다. 그래서 신세대들은 자기계발서를 싫어한다. 신세대에게 있어 자기계발서는 꼰대의 잔소리를 모아놓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흔히 자기계발서는 제목만 읽어봐도 무슨 소리를 하려는지 알 수 있다거나 책의 내용에 깊이가 없고 너무 가볍다는 등의 이유로 비판하지만 신세대로서는 꼰대처럼 콩 놔라 팥 놔라 쓸데없이 잔소리를 해대며 가르치려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자기계발서를 싫어한다고 드러내 말하는 젊은이들이 많다. 그중에 기억에 남는 젊은이를 꼽으라면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그룹 가수 방탄소년단이 될 것 같다. 방탄소년단. 대단하다. 세계 대중음악의 역사를 바꿔놓았다는 평을 받는 영국의 4인조 록그룹 비틀즈와 비견된다. 곰곰이 살펴보면 비틀즈와 방탄소년단에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한다. 우선 비틀즈를 약자로 표현하면 BTS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재미있다. 또한 비틀스가 미국에 입성하면서 세계적 돌풍을 일으킨 것처럼 방탄소년단도 2018년 미국 투어를 통해 드디어 폭발했다. 공통점이 또 있다. 비틀스가 1962년에 낸 첫 싱글의 제목이 Love Me Do였는데 방탄소년단의 앨범 타이틀 또한 사랑과 관련된 Love Yourself라는 점이 그렇다. 그 방탄소년단의 랩몬스터 김남주는 2015년에 발매한 첫 믹스테이프에서 청춘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노래한다. 난 세상에서 자기계발서가 제일 싫어. 이렇게 저렇게 하란 개소리들.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딴 위험한 정의가 제일 문제야. 라는 직설적인 가사로 자기계발서를 저격했다. 아마도 신세대의 정서를 그대로 대변한 것이리라. 어쩌면 그들의 외침 때문에 신세대들이 덩달아 자기계발서를 싫어한다고 하는지도 모르겠다. 그 김남준이 2018년 9월 24일 유엔에서 행한 연설은 세계의 젊은이들을 열광케 했다. 7분 동안 한 연설의 핵심은 앨범의 타이틀 그대로 자신을 사랑하라였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남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 자신을 가두지 말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목소리와 신념을 잊지 말자고 했다. 원래 방탄소년단의 노랫말에는 이런 식의 충고와 조언이 많다. 영 포에버에서는 넘어져 다치고 아파도 끝없이 달리네 꿈을 향해 라는 가사가 반복된다. 심지어 노랫말에 헤르만 헤세, 칼 융, 어슐러 르귄 등이 인용되면서 그 책을 찾아서 읽는 BTS 북클럽까지 생길 정도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 젊은이들에게 꿈과 위로와 용기를 주는 살아있는 자기계발서라 평하기도 한다. 여기서 잠깐,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세상에서 자기계발서가 가장 싫다는 그들을 가리켜 살아있는 자기계발서라고 하는 것이 말이다. 그렇다. 자기계발서가 나쁜 것이 아니다. 따지고 보면 순수 문학작품이 아닌 거의 모든 책이 궁극적으로 자기계발서다.
아니 순수 문학 작품도 결국은 인간의 자기 개발을 위한 책의 다름 아니다. 이거 생각해 봤는가? 방탄소년단이 노랫말로 말한 것들을 상사나 선배가 말했다면 어떤 반응이었을까? 너 자신을 사랑하라.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라. 넘어져 다치고 아파도 끊임없이 달려가 꿈을 이루라고 말했다면 말이다. 틀림없이 꼰대의 쓸데없는 잔소리로 외면당했을 것이다. 무엇을 말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말했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있다. 탁견이다. 똑같은 말이라도 공자가 말한 것과 아버지가 말한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전자의 말은 고전이 되지만 후자의 말은 잔소리가 된다. 마찬가지다. 방탄소년단이 포기하지 말라고 한 것은 감동이라고 맞장구 치지만 상사나 선배가 그렇게 말하면 반동을 불러온다. 같은 말을 해도 젊은이가 하면 위로가 되고 꼰대가 하면 심정이 상한다는 게 흥미롭지 않은가? 결론은 자기계발서가 나쁜 게 아니다. 상사나 선배, 부모의 말씀이 틀린 게 아니다. 이유 없이 심사가 비틀어져 상사의 이야기, 선배의 충고, 부모의 걱정을 듣고 싶지 않을 뿐이다. 문제의 핵심은 잔소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이의 마음에 있다. 핵심은 바로 그것이다. 존의구동해야 한다. 상대의 의견이나 입장이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한 발 나아가 그런 가운데서도 나와 같은 점, 즉 공통점을 찾아야 함께 승리할 수 있다.